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소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주변에 지인 중에 조선소 일한 분들도 있고 최근에 조선소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조선소 일한 분들의 의견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즘에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일거리는 많은데 막상 젊은 사람들 여기 안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조선소 지금 일거리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흘러요. 근데 젊은 사람들 여기 안 와.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인력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 추노하는 게 조선업이에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이 안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받아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도 도망가는 거야. 그럼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그럼 왜 인력난이 시다니까? 왜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할까? 이거 여러분들 뭐 MZ세대들이 뭐 가리는 거 많다, 따지는 거 많다, 멘탈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일단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조선소에서 일하더라도 이 조선소 근처가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조선소가 보통 어디 있냐면 김해, 통영, 거제 이쪽이에요. 울산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보통 근데 조선소가 이쪽이에요. 근데 이쪽이 경남 쪽에서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바다 뷰는 좋은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데냐면 이런 데서 만약에 뭐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잖아요. 슈퍼를 가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20분, 30분 가야 돼요. 진짜로. 뭐 PC방도 없어요. 헬스장도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없어요. 가보면 뭐 TV도 없고 한 방에 막 4명씩 재우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창 일거리 많았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 여자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가면 폰 만지는 거 말고 할 게 없을 겁니다. 뭐 여가생활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약간 고립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건 가보신 분도 아시겠죠? 옥타님 공감하십니까? 약간 도 닦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오히려 평택보다 더 심해. 평택보다. 네, 진짜로. 바다도 자꾸 보면 지겹잖아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그리고 못 나와요. 차 없으면 못 나와요. 감옥이야, 감옥. 예. 네. 저희가 드라이브 하긴 좋은데요. 차 없으면 자전거도 못 나와요. 자전거로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됩니다. 1번으로. 네. 그리고 일이 위험한 것 대비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1급이 얼마 되는지 찾아봤거든요. 일당이 보니까
지금 제가 공고를 보니까 일당이 15만원입니다. 이게 아마 세금 떼면 15만원이 아닐 거예요. 세금 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 떼면 13만 5천원이에요. 세금 뗍니다, 분명히. 세금 떼면 13만 5천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15만원 통으로 다 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돼. 세금 뗍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주급을 해가지고 주단위를 끊어가지고 세금을 떼고 받는 거라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주는 돈도 아니에요. 먼 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일할 바에는 저 평택 고독 가는 게 나은 거야. 근데 지금 고독에 지금 일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일이 중요한 게 위험해요. 이 조선소가 일이 정말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 보통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다 일을 뭐 하냐면 족장으로 빠집니다. 우리 저 옥타님은 족장으로 빠졌으니까. 족장이 뭐냐 하면 이게 비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본말로 아시바라 부릅니다. 보통 아시바라 많이 불러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왜 보면 건물 지을 때 외곽에 보시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왜 임시 빨판 같은 거 이렇게 쇠 파이프로 이렇게 조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건물이 이제 완전히 안 만들어졌을 때, 뼈대만 만들어졌을 때 보면 쇠 파이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겹겹이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빨판 얹어가지고 빨판 얹어서 고정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 밟고 왔다 갔다 거리는데 굉장히 흔들거리잖아요. 예. 그거 작업하는 게 이 족장입니다. 여러분, 보통 조선소에 사고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요. 이 족장에서 벌어집니다. 족장. 그리고 건설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게 이 족장이에요. 아시바. 여러분들 보통 원룸이나 이제 빌라 같은 건물 지을 때 보면 안전장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걸어갈 때 보면 흔들흔들거려요. 이게 임시 빨판이기 때문에 물론 단단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충 하면 걸을 때 흔들흔들거려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기계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직접 이제 옥탄이 마실 거예요. 이거 기다란 거 들고 가가지고 셀파이프를 고정시킨 다음에 하나씩 올려주고 위에 올려주고, 예, 올려주고 사람이 직접 돌리고, 그럼 사람이 올리고 이제 만들어져. 그럼 다시 올라가서 돌리고, 그럼 사람이 이제 계속 이게 발판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제대로 고정이 안 된 데 있을까? 그런데 딱 밟다가 뒤집어지면 사람 떨어 죽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 족장 높이가 얼마나 높으냐면 2, 30m예요. 여러분 배 높이가 한 30m 돼.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10층 높이. 배가 여러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보통 조선선하는 게 일반 우리 선박 작업하는 게 아니라 대형 유조선, 크루즈 이런 거 작업해. 그걸 한 반년씩 작업하는 거야. 그런 걸 10층 높이로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걸 빨판해야 용접권들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배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 큰 있잖아요. 얇은 판에 있잖아요. 하나씩 이제 붙여가지고 용접회가 조립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족장을 만들어서 그걸 딛고 올라가서 용접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배판 있잖아요. 이거 낱개로 된 걸 하나씩 붙여가면서 테트리스 하듯이 용접해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당연히 족장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보통 기술이 없으면 다 이쪽이에요. 네, 기술이 없으면. 대부분 여러분들 조선소의 사망자는요, 이 족장에서 벌어집니다. 족장 이제 잘못 걸어가지고 추락한다거나, 예, 족장이 빠져가지고 그 사이로 빠진다거나, 예, 대부분 이거예요. 예,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리고 안전장비라는 게 좀 허술합니다. 이게 안전장비라는 게. 이거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안전 문제 해결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예. 근데 이거 하면서 15만원, 세금 때문에 13만 5천원 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많은 거냐 볼 수 있냐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노가다 아시바가 돈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노가다 가보면 아시바 하신 분들이 일당이 세거든요. 제 방송에 아시바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18만 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아시바가 이것보다 돈 더 줘야 되는데 봐봐. 조선소는 더 위험한데 돈을 더 적게 줘요. 일반 건설 현장도 이것보다 더 많이 줘.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굳이 내가 집도 절도 없는 이 김해 통영 거제까지 와가지고 센파 아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폰만 치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와가지고 목숨 담보를 하면서 이거 족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건설 현장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해봐. 이게 일반 인력사무소하고 크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요즘에 인력사무소 가도 13만, 14만 원 줍니다. 크게 차이 안 나죠, 여러분? 먼 데까지 왔는데. 차라리 동네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초보 기공을 일해도 이만큼 준단 말이야. 요즘에 그리고 인력사무소가 일 힘든 거 잘 안 시킵니다, 이게. 그리고 건설 가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건설 같은 데 가면. 아파트 현장 가면 막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아요. 위험한 것들은 또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물건 올려주고 다리 잡아주고 신호수 해주고 신호수 하는 게 더 낫겠네. 아파트 같은 데 생각보다 안전하게 일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나면 거기는 언론상에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거 겁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거 누가 이거 일해야겠냐고, 상식적으로. 돈도 적게 주는데.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만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임금이 생각보다 안 높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게 옛날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안 높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나. 왜 안 나냐 하면, 요즘에 국내 수저 단가가 약합니다. 약해서 임금이 잘 안 올라갑니다. 원래 조선소가 황금알 나는 거의였어요. 불과 한 2013년대 보면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게 조선소였습니다. 현차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때는 단가를 막 미친듯이 받았다 보니까 뭐 그때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데 일하신 분들을 같은 경우에 뭐 지경이면 억대에 뭐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배를 수주를 따와도 있잖아요. 굉장히 싼 가격에 수주를 따오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배를 만들어도. 왜냐면 중국이 가격 단가를 굉장히 낮춰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하잖아. 그러면 중국하고 비슷하게 경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한테 배 수주가 왜 왔는지 아세요? 중국이 배를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가격 후려쳐가지고 중국이 배를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수주가 없어가지고 손가락 빨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7, 18, 19 이때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중국이 배를 다 따가가지고. 근데 중국한테 배를 맡겼더니 배를 엉터리를 만드는 거야. 배 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수주를 줬더니 이 배가 아니라 고물이야, 고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더가 온 거야. 왔는데 예전처럼 또 비싸게 못 부르는 거야. 아, 중국 이 정도 돈이면 만들어 주는데 예전처럼 막 비싸게 받아서 못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비교적 이제 예전보다 싼 가격으로 수주를 받아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이 조선소 일을 해도 성과급으로 이제 떡값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뭐 대우조선해양에서 뭐 과장을 이제 뭐 생강 과장을 일하다가 성과 터지잖아요. 그러면 차를 한 대를 바꿀 정도였어요. 차 한 대를. 차 한 대를. 성과급으로 제가 얼핏 듣기로는 4, 5천만 원씩 나왔어요. 잘 나갈 때는. 아주 잘 나갈 때는. 웬만한 어떤 기업도 부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냥 지금은 이제 일한 만큼 돈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도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조선일을 해가지고
뭐 큰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지금은. 예. 많이 어려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 괜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물론 저도 이걸 확실하게 알고 뭐 제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마 조선소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다 공감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선소 일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런 말 있어요. 조선소 일을 버틸 정도면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 조선소 일을 할 정도면 대한민국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다 마스터할 수 있다. 예, 그런 일이 조선소 일이에요. 막상 이런 데는 여자들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 애초에 뭐 받아주지도 않겠지. 그래서 요즘에 조선소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인력을 못 구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건지. 예.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